김영숙의 휴대폰 화면에 통장 잔고 0원이라는 숫자가 떴다. 3억 2천만 원이 사라졌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어느 토요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32평 아파트 거실. 김영숙은 손녀 민서가 사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튜브에서 트로트 영상을 보다가 카톡으로 아들 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오늘 오후 2시쯤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영숙은 빙그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조심히 와라. 엄마가 갈비찜 해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아들 민준이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줬다. 민준은 대기업 과장이었다.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어머니 영숙을 챙기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교사인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늘 친절했고 명절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일을 도왔다. 영숙은 가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착해. 시어머니 대하는 게 친엄마 대하듯이 해.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딨어. 영숙이 내가 복 타고났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영숙은 그럴 때마다 뿌듯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고 민준과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그럼 잘 있지. 너희 덕분에. 영숙은 손을 꼭 잡아줬다. 거실 식탁에 갈비찜, 나물, 김치, 된장찌개가 차려졌다. 민주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해요. 뉴스 보니까 70대 분들 피해가 엄청 많대요. 영숙은 손을 내저었다. 나는 안 당해. 그런 거 다 안다. 검찰이니 경찰이니 하는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수법이 진짜 교묘해요. 아들 목소리 흉내 내는 것도 있대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어? 걱정 마라. 영숙은 자신만만했다. 민준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 7시쯤 민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다. 애들이 걱정이 많아. 나도 이제 늙긴 늙었나 봐. 그날 밤 영숙은 평소처럼 TV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9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로 건강정보 영상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서울 지역 번호였다. 영숙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 박민수 검사입니다. 남자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 있었다. 영숙은 깜짝 놀랐다. 네, 검찰이요? 네, 김영숙 씨. 현재 귀하의 명의로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입니다. 혹시 최근에 대출이나 금융거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그럼 명의도용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귀하의 명의로 5개 은행에서 총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명의도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범죄 조직이 김영숙 씨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두면 김영숙 씨 통장도 범죄 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일단 침착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화 내용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직원과 연결해 드릴게요. 그쪽에서 귀하의 계좌 안전 조치를 도와드릴 겁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김영숙 씨, 금융감독원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아까 검찰에서 연락받으셨죠? 네, 맞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 조직 계좌로 연결돼 있어서 이대로 두면 귀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영숙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하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일단 귀하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검찰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거기로 돈을 옮겨 놓으면 범죄 조직이 손댈 수 없어요. 수사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영숙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검사, 금융감독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가 거래하시는 은행이 어디인가요? 우리은행이랑 국민은행이요. 두 곳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은행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다는데 숨길 이유가 없었다. 우리은행에 1억 5천, 국민은행에 1억 7천 정도요. 총 3억 2천만 원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었다. 영수가 나야. 김치 좀 가져왔어. 전화기 너머 남자가 급하게 말했다. 김영숙 씨, 지금 누가 옆에 있습니까? 절대 이 통화 내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눈치채면 큰일 납니다. 영숙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고마워.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받을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이웃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영숙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죄송해요. 이웃이 와서 다행입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조치 들어갑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남자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영숙을 안심시켰다. 김영숙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은행 앱 켜주시겠어요? 네. 영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다. 손녀 민서가 설치해준 우리은행 앱이 열렸다. 로그인 하셨죠? 네. 이제 이체 메뉴 들어가 주세요. 영숙은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력하는 칸 보이시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다. 금액은 얼마 입력하나요? 1억 5천만 원 전액입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전부요? 네, 안전계좌로 전액 옮겨야 범죄 조직이 손을 못 댑니다. 걱정 마세요.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영숙은 주저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 남편이 세상 떠나고 퇴직금에 집 한 채 팔아서 만든 노후 자금. 그 돈을 모르는 계좌로 보낸다는 게 불안했다. 괜찮을까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김영숙 씨, 지금 이거 장난으로 듣고 계신 겁니까? 귀하 명의로 이미 범죄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안 옮기시면 내일 아침에 귀하 통장 전부 압류됩니다. 그럼 1원도 못 건드려요. 그게. 그리고 귀하도 금융사기 공범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자식분한테도 연락합니다. 아들분 직장 다니시죠? 회사에도 통보 들어가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아들 민준. 민준의 직장.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금액칸에 1억 5천만 을 입력했다. 화면에 확인 버튼이 떴다.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영숙은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좋습니다. 이제 국민은행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영숙은 국민은행 앱을 열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다. 계좌번호 입력, 금액 입력,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1억 7천만 원도 사라졌다. 총 3억 2천만 원. 영숙의 평생이 담긴 돈이 10분 만에 증발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씨. 이제 귀하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 종료 후 2주 안에 연락드립니다. 그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분들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영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불안했지만 검사와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는데 뭐가 문제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2주만 기다리면 돼. 괜찮아.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영숙은 잠을 설쳤다. 어젯밤 내내 불안했다.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갔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한테 얘기할까? 하지만 검사가 말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은행 잔고 0원. 국민은행 잔고 0원.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전화가 왔다. 어제 그 금융감독원 번호였다. 영숙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어제 이체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문제요? 어제 귀하가 이체하신 직후 범죄 조직이 귀하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귀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이대로 두면 귀하가 금융범죄자로 등록됩니다. 아들분 직장에도 통보 들어갑니다. 또 아들 얘기였다. 영숙은 공포에 질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시 귀하명의 부동산 있으신가요? 네, 이 아파트요. 제 명의예요. 그럼 그것도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받아서 안전계좌로 옮겨야 해요. 영숙은 머리가 복잡했다. 담보대출이요? 그건 좀... 김영숙 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귀하 명의로 범죄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집까지 범죄 조직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목소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영숙은 겁에 질렸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가세요. 담보대출 최대한 받으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으로 갔다. 오전 11시 30분. 우리은행 상계동 지점. 영숙은 창구 직원 앞에 앉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담보대출 받으러 왔어요. 아, 네.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상계동 아파트요. 32평. 직원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다. 이 아파트면 최대 2억까지 가능하시네요. 얼마 필요하세요? 2억 전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전액이요? 혹시 급하게 쓰실 때가 있으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가 말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다. 1시간 후, 대출이 승인됐다. 2억 원이 영숙의 우리은행 계좌로 들어왔다. 영숙은 은행을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남자가 받았다. 대출 받으셨죠? 네, 2억 받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 돈도 안전계좌로 옮기세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빨리 안 하시면 대출금까지 범죄 조직이 가져갑니다. 영숙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우리은행 앱, 이체 메뉴, 계좌번호 입력, 금액 2억 원,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2억이 또 사라졌다. 이제 영숙의 통장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걸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9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영숙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통장 잔고, 영원, 집 담보대출 2억이란 생각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 민준이라고 떴다. 영숙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다. 영숙은 반가웠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횡령 의심받고 있어. 검찰 조사 들어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누명이야. 근데 지금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대. 내가 안 했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영숙의 손이 떨렸다. 민준아, 그럼 어떡해? 엄마, 지금 회사 변호사가 5천만 원만 채워 넣으면 조사 안 받아도 된대. 엄마,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 영숙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엄마, 집 담보대출 받을 수 있잖아. 제발 좀 도와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영숙은 멈칫했다. 집 담보대출은 이미 2억을 받았다. 더 받을 수 있을까? 민준아, 근데 엄마가. 엄마, 제발. 나 진짜 큰일 났어. 5천만 원만 보내줘. 목소리가 절박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았어. 엄마가 뭐든 해볼게. 계좌번호 알려줘. 고마워, 엄마.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영숙은 메모했다. 알았어. 엄마가 최대한 빨리 보낼게. 엄마, 고마워. 그리고 이일 아빠한테. 아니, 수진이한테도 말하지 마. 걔가 알면 걱정할까봐. 그래, 알았어. 통화가 끊겼다.
영숙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큰일 났다. 엄마로서 도와줘야 했다. 영숙은 다시 은행 앱을 열었다. 하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다. 집 담보대출도 이미 2억을 받았다. 어떡하지?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처음 검찰을 사칭했던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박민수 검사입니다. 혹시 방금 아들분한테 전화 받으셨죠? 영숙은 놀랐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영숙 씨, 그거 가짜입니다. 네. 범죄 조직이 귀하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복제하는 수법이 유행이에요. 영숙은 머리가 핑 돌았다. 그럼 방금 전화가 가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귀하를 또 노리고 있어요. 영숙은 안도했다. 다행히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 아, 다행이다. 검사님 덕분에 안 속을 뻔했네요. 김영숙 씨, 조심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무섭다.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다니. 하지만 영숙은 몰랐다. 방금 전 아들 민준의 목소리도 가짜였고 지금 박민수 검사의 목소리도 가짜였다는 걸. 모두 같은 조직이었다.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영숙은 불안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집은 담보로 잡혔고 아들 목소리까지 가짜로 나왔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또 전화가 왔다. 금융감독원 번호였다. 김영숙 씨,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수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귀하가 보낸 돈 전부 돌려드릴 수 있어요.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요? 3억 2천이랑 2억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전액 돌려드립니다. 다만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무슨 절차요? 금융거래 확인 수수료입니다. 5천만 원만 입금하시면 바로 전액 돌려드립니다. 영숙은 멈칫했다. 수수료요? 5천만 원이나 내야 하나요? 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안 내시면 돈 못 돌려받아요. 근데 저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든 구하셔야죠. 친구분한테 빌리시든 아들분한테 부탁하시든. 영숙은 망설였다. 아들한테 부탁할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숨겨왔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지? 김영숙 씨, 오늘 안에 입금 안 하시면 귀하 돈 전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럼 1원도 못 받아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입금하세요. 통화가 끊겼다. 영숙은 휴대폰을 쥔 채 망연자실했다. 5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영숙은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야. 영숙아. 왜? 미안한데. 나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5천만 원만. 뭐? 5천만 원? 갑자기 왜? 그게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안에 갚을게. 친구 순자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영수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미안해. 그래, 알았어. 괜찮아.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다. 결국 영숙은 마지막 수단을 썼다. 불법 사채? 오후 3시 영숙은 동네 사채업자를 만났다. 5천만 원 빌려주세요.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사채업자는 비웃었다. 할머니, 일주일에 갚을 돈이면 은행 가시지. 왜 나한테 와요?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이자 일주일에 10%입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채업자는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입금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체했다. 금액 5천만 원.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영숙은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통장 잔고 0원. 집 담보대출 2억. 사채 5천만 원. 총 8억 7천만 원이 사라졌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돈을 돌려받겠지. 그날 저녁. 영숙은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10월 1일 일요일 오전.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사기당했다는 생각뿐이었다. 3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총 8억 7천. 평생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전부 사라졌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은행 잔고 0원. 국민은행 잔고 0원. 숫자를 보는 게 두려웠지만 계속 확인했다. 혹시 돈이 돌아왔을까 싶어서. 하지만 매번 똑같았다. 0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어떡하지? 민준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왜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민준 부부를 거실로 들였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오는 날엔 미리 음식을 해놨을 텐데. 민준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오늘 밥은요? 아,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그냥 밖에서 먹자.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준이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8억 7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아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영숙은 손을 빼며 말했다. 괜찮아.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너희 걱정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민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우리은행 고객님의 담보대출 상환일이 다가옵니다. 10월 10일까지 이자 25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민주는 멈칫했다. 담보대출? 어머니 명의 계좌였다. 민주는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민준이야. 혹시 최근에 담보대출 받으셨어요? 엄마. 아, 그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담보대출 2억이라고 나오는데요. 민준아, 미안해. 영숙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집에 있어. 민준은 회사에 급하게 조퇴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수진에게도 연락했다. 여보, 지금 엄마 집으로 와.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오후 5시. 민준과 수진이 영숙의 집에 도착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사기당했어. 네. 보이스피싱? 민준과 수진은 얼어붙었다. 엄마, 얼마나 당하셨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8억 7천. 뭐? 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8억 7천만 원이요? 응.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주저앉았다. 수진도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8억 7천이면. 통장에 있던 돈 3억 2천, 집 담보대출 2억, 사채 5천.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금융감독원이라고 해서 엄마가 다 믿었어. 영숙은 울면서 모든 걸 설명했다. 검찰 사칭 전화,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 AI 합성된 민준의 목소리까지. 민준은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마, 제 목소리까지 나왔다고요? 응, 너무 똑같았어. 엄마가 정말 네 목소리인 줄 알았어. 민준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한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수진은 영숙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수진아. 너가 그때 통장 관리하자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수진은 영숙의 손을 잡아줬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 회상 6개월 전 2024년 4월 민준 부부는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명절이 끝나고 가족끼리 모여 차를 마시던 자리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영숙은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괜찮아. 엄마가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해서요. 그냥 안전하게 저희가 같이. 수진아, 엄마 말 못 믿어?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영숙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기분 상할까봐. 민준도 거들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진짜 많대요. 그냥 우리가 같이 관리하면. 아니야, 됐어. 엄마 돈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너희 걱정 말고. 영숙은 단호했다. 민준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현재로 복귀. 수진은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더 강하게 말할 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일은 벌어졌다. 10월 6일 금요일 오전. 노원경찰서 금융사기 전담반. 영숙, 민준, 수진은 최 반장 앞에 앉았다. 최 반장은 베테랑 형사였다. 수백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뤄왔다.
어머님, 정확히 언제 첫 전화를 받으셨죠? 9월 23일이요. 그때부터 26일까지 총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최 반장은 컴퓨터로 기록을 확인했다. 송금하신 계좌번호들 알려주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건넸다. 최 반장은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 계좌들 전부 대포 통장이네요. 이미 해지됐고요. 대포 통장이요? 민준이 물었다. 네, 사기꾼들이 노숙자나 빚 많은 사람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돈 받자마자 바로 인출하고 계좌 닫아버립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제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최 반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율이 5% 미만입니다. 대부분 못 찾아요. 영숙은 주저앉았다.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범인은요? 범인은 잡을 수 있나요? 최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콜센터 차려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 거는 거죠. 국제공조 수사 들어가면 몇 년 걸리고요. 그마저도 검거 확률이 낮습니다. 수진이 물었다. 그럼 AI 음성 합성은요? 저희 남편 목소리까지 복제했는데 그것도 추적 안 되나요? 최 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AI 음성 합성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유튜브나 SNS에서 목소리 몇 초만 따오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억양, 말투까지 똑같이 복제해요.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타겟이 되기 쉽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최 반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피해 신고 접수해드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계좌 추적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범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은 이미 사라졌고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민준 가족은 차에 올랐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영숙은 뒷좌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핸들을 잡은 채 이를 악물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10월 10일 화요일. 영숙의 집.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 독촉 전화가 왔다. 김영숙 고객님, 이자 250만 원 입금 안 되셨는데요. 오늘까지 입금 안 하시면 연체 처리됩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고객님, 대출 약정 위반하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3개월 연체 시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해 주세요. 통화가 끊겼다. 영숙은 주저앉았다. 집마저 빼앗길 위기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사채업자였다. 할머니, 일주일 됐는데요. 5천만 원의 이자 500만 원, 총 5,500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할머니, 장난해요? 약속했잖아요.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사채업자는 비웃었다. 할머니, 이거 안 갚으면 이자 매주 10%씩 붙어요. 다음 주엔 6천만 원, 그 다음 주엔 6,600만 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제발 좀. 할머니,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 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엔 무조건 받으러 올 겁니다. 사채업자는 가버렸다. 영숙은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내 수진과 집에서 얘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엄마 이제 어떡하지?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수진도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통장에도 여유가 없잖아. 민준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대출금도 있었고 딸 민서 대학 등록금도 내야 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직장인 신용대출? 그것도 한계가 있어. 최대 5천만 원 정도? 그럼 그거라도 받아서 어머니 담보대출 이자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근데 어머니 사채는 어떡하고? 그건 일단 담보대출부터 막고 사채는 나중에 생각하자.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 통장 관리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이 손을 잡아줬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잖아.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25년 10월. 1년이 지났다. 영숙은 상계동 아파트를 떠났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낙찰가는 3억 5천만 원. 은행 담보대출 2억을 갚고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은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 그래도 사채는 다 갚지 못했다. 민준이 직장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갚았다. 영숙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 집, 모든 게 사라졌다. 10월 15일 토요일, 영숙은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강동구 작은 아파트, 민준 부부와 딸 민서가 사는 곳이었다. 원래 방 3개였지만 이제 영숙이 한 방을 쓰게 됐다. 민서는 자기 방을 할머니께 양보하고 거실에서 잤다. 할머니, 제 방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하다, 민서야. 괜찮아요, 할머니. 저 거실이 더 좋아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손녀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게 너무 미안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 수진, 민서, 영숙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가 차려졌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수진아. 너희한테 이렇게 폐만 끼치네.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식구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상 위는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씁쓸했다. 11월 어느 날,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나왔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 피해가 60%를 차지하며 영숙은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서야. 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오늘 과제 있어서 좀 바쁠 것 같아요. 민서는 거실 한쪽에 책상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영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민서가 자기 방도 없이 거실에서 공부하네. 영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영숙은 수진 옆에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어머니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응, 괜찮아. 너희 덕분에.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멍청했던 거지. 엄마. 근데 민준아, 엄마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돈은 다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더라. 너희가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고 민서도 자기 방 양보하고 엄마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구나 싶어.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고맙다, 민준아.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2월 어느 날, 영숙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점심 배식, 설거지, 청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면서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 씨, 저도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5천만 원. 그러세요? 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뭔데요? 가족이요. 제 아들도 저 챙겨주고 며느리도 잘해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두 할머니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민준 가족은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서가 절을 했다. 영숙은 세뱃돈을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미안하다, 민서야. 할머니가 세뱃돈을 못 줘서.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민준이 어머니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수진이 떡국을 떠서 영숙에게 건넸다. 어머니, 드세요.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고맙다, 수진아. 영숙은 떡국을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돈은 없었지만 가족은 있었다. 집은 없었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년 전 자신은 3억이 넘는 노후 자금을 가진 사람이었다. 집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 잔고 0원. 집도 없고 사채빚도 다 갚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더 편했다.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사는 게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주말에 같이 산책하는 게 행복했다. 돈이 다는 아니구나. 영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선 지금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가짜 목소리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다. 2026년 4월, 영숙은 노인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하고 있었다.
청중은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8억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다. 저도 처음엔 제가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진짜 같았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검사, 금융감독원, 심지어 제 아들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AI로 복제한 거였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하지 않아요?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 목소리라고 해도 꼭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끊고 가족이나 경찰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돈을 다 잃었어요. 집도 잃었고요. 하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사기당하면 그 상처는 평생 남아요.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거든요. 아, 정말요? 다행히 안 당하셨네요.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은 빙그레 웃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로가 됐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민준, 수진, 민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강연 잘하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응, 괜찮았어. 다들 열심히 들어주더라.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민서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다. 고맙다, 민서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준이 말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 월급도 좀 올라서 엄마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너희도 살기 바쁜데. 엄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충분히 보람 있어. 그래도 엄마. 됐어. 엄마는 지금 이대로 행복해. 영숙은 진심이었다. 돈은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다. 집은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영숙은 방에 누워 일기를 썼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1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돈도, 집도, 자존심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았다. 가족, 민준이, 수진이, 민서.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행복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끝. 그리고 화면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괜찮을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런 전화 올까?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목소리 복제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상의하라고 말씀드리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